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따뜻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집은 자녀가 스스로 잘 자라나고 어떤 집은 끝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부모가 이것을 주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자녀는 결코 홀로 서지 못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돌보느라 지쳐가죠. 어릴 때는 속 깊고 착했던 아이가 왜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에게 걱정만 안길까요? 왜 잘되라고 한 조언이 오히려 원망으로 돌아올까요? 부모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은 걸까요? 부모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방황하며 갈팡질팡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끝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는 집, 그 부모들이 지킨 단 하나의 원칙. 주제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물러서기입니다. 물러서라고요? 내가 손을 놓으면 자식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잡을수록 자녀는 더 흔들리게 됩니다.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나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의존하게 되죠. 하지만 부모는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 살아갈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대신해주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날아오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끌어주는 것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부모는 물러서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물러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물러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도 헬리콥터 부모일까요? 혹시 나도 이런 부모일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밥은 먹었어? 하루에 3번 이상 묻는다. 출근했니?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확인한다. 내가 너보다 잘 알지. 실패하면 어쩌려고? 걱정부터 앞선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 말을 들어야지. 이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헬리콥터 부모의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간섭하고 해결해주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부모를 뜻합니다. 마치 헬리콥터가 머리 위에서 계속 감시하며 조종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즘 헬리콥터 부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니 자녀는 혼자 살아갈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끝없이 의존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부모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야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마세요.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가 원하는 길이 과연 자녀에게도 정답일까요? 결정은 네가 해.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지나친 관심보다 적절한 거리두기. 밥 먹었어? 대신 시간 날 때 연락 줘. 과도한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세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자녀는 세상과 맞설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안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아야 비로소 자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믿고 기다릴 차례입니다. 부모가 물러날 때 비로소 자녀는 성장합니다. 두 번째,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책임과 희생은 다릅니다. 책임은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희생은 나를 버리고 자녀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곁이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너를 위해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 이 말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녀의 짐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모도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자녀를 키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무작정 내 삶을 찾겠다며 떠나는 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꿈을 가지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목표를 가지세요. 하루 30분 산책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이런 사소한 목표도 충분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먼저 삶을 즐기세요. 사회와 연결되세요. 동네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너무 가족에게만 매달리지 마세요. 부모도 나만의 세상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해보려 했던 것들, 지금이 바로 그 언젠가입니다. 부모가 삶을 즐길수록 자녀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희생하면 자녀는 부모를 짐처럼 느낍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면 자녀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면 자녀도 생각합니다.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빛내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찾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길 테니 너도 네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녀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자녀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녀가 먼저 요청하기 전까지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봐. 이렇게 답해 주세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면
자녀도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며 붙잡으면 자녀도 불안해서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챙기면 자녀는 끝까지 어립니다. 부모가 앞에서 모든 걸 막아주면 자녀는 세상과 싸울 줄 모릅니다. 언젠가 부모가 손을 놓을 순간이 옵니다. 그때서야 자녀가 혼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부모는 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녀가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네 삶을 사랑하라. 그러면 삶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면 자녀도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부모를 기쁘게 찾습니다. 이제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부모의 꿈을 자식을 통해 실현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무심코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대학 가야지. 이런 회사 들어가야지. 이런 배우자 만나야지. 결혼했으면 애는 낳아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담스럽고 숨이 막히고 마치 정해진 길을 걸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길수록 자녀는 반발합니다. 강요받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가고 싶어집니다. 엄마 아빠는 날 믿지 않아. 난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해.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자녀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대화를 피한 적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민호. 부모님의 기대대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넌 의사가 딱이야. 주변에 칭찬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가 원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음악이 더 소중했고 노래를 할 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단호했습니다. 음악은 취미로 해도 되잖아. 넌 의사가 돼야 해.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민호. 그렇게 6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한 날 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의대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엄마, 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할래. 그 길로 그는 가수가 되기 위해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그의 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살았던 6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훨씬 편해집니다.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강요하지 말고 선택을 맡기세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의무로 느끼는 순간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진 않았나요? 자녀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부모는 조용히 응원할 차례입니다. 네 번째, 돈줄 부모가 되지 마세요. 요즘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학비, 전세, 결혼자금까지 지원받은 아이는 더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결국 자녀는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돈을 벌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하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대학 졸업했으니 사업 자금 좀 도와줘. 결혼하는데 돈 없으면 창피하잖아. 이사 가는데 부모님이 좀 보태주시면 안 돼?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점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계속 돈을 대줄수록 자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원이 끝나는 순간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부모가 다 해줄수록 자녀는 점점 더 나약해집니다. 준혁 씨는 대학 졸업 후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네가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 그렇게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1년도 안 돼 망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준혁 씨가 사업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좀 더 지원해 줬으면 됐을 텐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실패의 무게를 부모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50, 60대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제적 짐을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녀가 울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애원한다고 해도 경제적 지원을 멈춰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 누군가에게 종속된다. 부모의 노후를 희생하지 마세요. 자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줄을 끊으세요. 자녀가 넘어질 기회를 빼앗지 마세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끝없는 안전망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진짜 성공하는 길은 부모의 돈이 아니라 스스로 벌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5번째, 자식 인생에 너무 끼어들지 마세요. 민우 씨는 결혼 10년 차 가장입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를 바꾸려던 순간 그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 차 사도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 아니야? 하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의견을 들어야죠. 이건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부모 없이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걸 정해줬다면 자녀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입을 옷, 다닐 학원, 전공할 대학까지 모든 걸 부모가 결정해줬다면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정해준 선택이 정답이었기에 스스로 내린 선택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엄마, 이거 해도 돼? 아빠, 이 선택이 맞을까? 결혼을 해도 독립이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려 해도 부모가 반대하면 고민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도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쩌지?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심지어 결혼 후에도 부모가 개입합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안 해. 부모 뜻을 거스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모가 물러나야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먼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네가 선택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통제자가 아니라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녀는 성장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남의 뜻대로 살게 된다. 부모가 너무 깊이 끼어들면 자녀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세요.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셨나요?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고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고 아플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키웠는데 어느새 아이는 훌쩍 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중요해지고 예전처럼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부모님, 부디 마음에 새겨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부모는 끊임없이 간섭하고 모든 걸 대신 결정해 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준 부모였습니다. 물러선다는 건 방치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물러선다는 것은 자녀를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기에 때로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 두렵고 실패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끝까지 붙잡으면 자녀는 끝까지 혼자 서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두 걸음 더 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위해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손을 잠시 펴보세요.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고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장 먼저 믿어주세요. 부모가 믿어주면 자녀는 더 강해집니다.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녀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깊이 닿습니다. 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자신을 위한 삶도 조금씩 시작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